챕터 1, 강의 3, 지식 조립 AI 예측 모델 개발과 활용입니다. 전략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방향성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거시적 시각의 지속적인 방향 설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장기 소모전을 유도한다던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술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지적, 단기적 시각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습 공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다입니다. 전략은 숲을 보는 것이고 전술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면 요즘 드론의 등장이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탱크나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쟁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고, 앞으로의 전쟁에서 드론 전술과 전략적 활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쟁의 전략 자체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 큰 방향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것을 제조업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즘 AI가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장에 드론이 등장한 것과 유사한 충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의 근본 전략, 즉 수익을 내기 위한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AI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클래스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 여러분이 직접 AI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AI를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술적인 활용법과 전략적인 활용법 모두를 익히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드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꼭 AI를 직접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이번 강의 3은 제조업에서 AI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진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예로 들면 소대장은 전술에 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위 부대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 소대장이더라도 훨씬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AI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일 수 있지만 활용 경험이 쌓이면 전략적 시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략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전술부터 익히고 실전에서 활용하면서 차차 전략적 사고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번 강의 3에서는 전술을 학습하기 전에 전략에 대한 개요를 소개합니다. 트리즈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체계하기 위해 고안된 발명 방법론입니다. 40가지의 발명 원리 중에 1번에 분할이 있습니다. 콤비 블라인드, 커터칼 등 분할 원리를 이용한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지식 조립 AI의 개발, 전술적 활용, 전략적 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제1 전략은 분할 전략입니다. 분할 전략은 발명에도 유효하지만 사실은 업무나 프로젝트 전반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전체 문제를 작게 나눈 뒤 나눠서 해결하고 다시 합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대형 건물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 기초, 공사, 마감 공사 등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요리, 업무,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게 나누면 부담이 줄어들고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눠진 문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통해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한 요소를 다른 문제 해결에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 나누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조립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할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과정이 어렵거나 결과물이 엉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오히려 쪼개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 바로 나누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은 1. 공부, 비즈니스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 목표, 업무, 공정, 산업, 관계, 변수, AI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사물이나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분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둘째는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류를 잘 해두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데이터를 분류해두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중복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분류 기준이 모호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정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제대로 된 분류 체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분류 결과가 가독성이 높아야 하며 다른 사람도 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처럼 분류는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체계화하고 판단과 결정을 더 정확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사고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분류하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보존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유형을 분류하면 조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재고를 분류하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분류하면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세분화하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문서를 분류하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성적을 분류하면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교육에도 효과적이며 제품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고객의 구매 경험을 개선하고 매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류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지식 조립 AI를 개발하고 이를 전술적,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류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클래스에서는 분할, 분해, 분류를 서로 호환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립, 조합, 통합, 융합 역시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 분할한 뒤 다시 조립을 해야 최종 전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할한 뒤에 선택하거나 집중함으로써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과 조립 전략, 분할과 선택 전략입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지식 조립 AI 관련하여 이러한 전략별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업무 단계별로 AI를 분류하면 감지 AI, 판단 AI, 실행 AI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AI는 바로 비전 결함 검사 AI입니다. 이 AI는 유관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인건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전 결함 검사의 디지털 데이터를 판단 AI와 연계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본 클래스의 주제인 공정 최적화를 위한 제조 설계 AI의 개발과 활용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제조 설계 AI 전략적 활용과 전술적 활용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AI가 존재하며
모든 AI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성과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지 AI, 판단 AI, 실행 AI 등 서로 다른 AI들을 조합해 활용해야 합니다. 제조 설계 AI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은 가치에서, 실행은 데이터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치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 특성 등을 의미합니다. 신뢰성 있는 예측 데이터 제공도 신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은 문제와 지식을 연결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조 설계 AI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AI 예측 모델은 공정 최적화 등 다양한 제조 문제 해결에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기획했던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은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성과 창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종의 분할 전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AI 예측 모델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AI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전략의 흐름과 목표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 안에서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실제로 제조 성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AI 예측 모델 개발과 활용은 분리된 작업이 아닌 하나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전체 전략을 이해하고 계신 도메인 전문가께서 직접 모델을 설계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AI는 제조 현장에서 직결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드리자면 드론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듯 AI는 제조 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드론 개발자가 아니라 전쟁 전략을 이해하는 군인이 드론을 조작 및 운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코딩 전문가가 아니라 제조 전략을 이해하는 도메인 전문가가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제조 설계 A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제조 변수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감지 AI는 개별 측정 설비나 검사 설비의 데이터만 처리해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AI는 모든 생산, 측정, 검사 설비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단 AI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데이터 고립 현상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품질 데이터는 품질 부서에, 제조 조건 데이터는 제조 부서에 각각 보관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으면 제조 조건이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데이터의 갈라파고스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양산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와 달리 편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편향은 AI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이른바 AI 환각을 유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AI 스스로 환각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조업에서 제조 설계 AI의 도입과 확산은 아직 더딘 상태입니다. 데이터 벡터 공간이란 여러 변수들을 각각의 축으로 삼아 구성한 다차원 좌표 공간을 말합니다. 각 데이터는 이 공간 안의 한 점으로 표현되며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AI, 통계, 그리고 머닝러신 모델링의 기초가 됩니다. 제조 설계 AI는 이러한 고차원의 데이터 공간 전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고 실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고차원 공간을 마치 두 개의 공간이 겹쳐 있는 구조로 나누어 이해하시는 것이 성과를 달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특성 데이터 공간입니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결과값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 비용, 납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는 고객 만족과 수익 창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Y 공간 또는 특성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 조건 데이터 공간입니다. 제품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조건들, 예를 들면 온도, 압력, 속도, 가공 시간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를 X 공간 또는 제조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유는 제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제품 특성, 즉 특성 공간에서 목표를 설계합니다. 다음으로 그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조건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성 공간에서 시작해 제조 공간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시게 되면 AI를 활용한 제조 설계와 최적화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품 특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특성이란 고객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전달되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품질, 비용, 납기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 환경에 대한 영향, 에너지 소비, 그리고 관련 법률 준수와 같은 항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해관계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 역시 제품 특성의 일부로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제품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품질은 다음과 같은 하위 항목들로 세분화됩니다. 기능 품질, 사용성 품질, 유지보수 품질, 내구성 품질, 미적 품질, 호환성 품질 등입니다. 이 가운데 기능 품질은 제품의 성능이나 작동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능 품질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 열적 특성 등입니다. 기계적 특성으로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피로 강도, 충격 인성 등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조재 제품이라면 기계적 특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반도체 같은 제품이라면 전기적 특성이나 자기적 특성이 주요 품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특성은 수십 가지에 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성 공간도 고차원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는 보통 서너 가지의 주요 특성에 집중해서 제조 공간과 특성 공간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본질은 맞춤 확대, 예측 확대, 그리고 공유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에게 임신용품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유튜브에서 고객 맞춤형 동영상을 추천하고 넷플릭스에서 개인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이 바로 맞춤 확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식 예측, 기후 예측, 질병 예측, 패션 트렌드 예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예측 확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공유, 주택 공유, 주차장 공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자원의 공유는 공유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맞춤 확대와 공유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교한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맞춤 양복이나 맞춤 구두처럼 개인에게 꼭 맞는 제품은 기성 제품보다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중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AI가 등장하면서 맞춤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맞춤 제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와 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고객 참여형 맞춤 의상 설계 솔루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화면 속 가상의 본인 모습의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적용해 보면서 의상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 제품의 확산은 제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 설계는 일반적으로 고차원 특성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2차원 특성 공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파란 원은 고객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고객이 제품 1을 선택했지만 이는 고객 요구 특성과 제품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맞춤형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춤에 드는 비용이 낮아졌고 점점 더 많은 제조사들이 고객 맞춤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은 과거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AI 없이 이러한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조업 경쟁력은 AI를 활용한 맞춤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 특성을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해당 제품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제품 특성의 다양화란 특성 데이터 공간에 더 많은 목표 지점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제조 데이터 공간에도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목표 지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제품 특성이 표현되는 공간을 특성 공간, 제조 조건이 표현되는 공간을 제조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공간은 모두 고차원이며 매우 넓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하나의 예측 모델로 완전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 내에 다양한 메커니즘이 혼재해 있으며 데이터 편향 또한 심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단계적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 공간을 포괄하는 광역 계량 모델을 개발한 다음 핵심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국소 정밀 모델을 반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I 예측 모델이 없는 특성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특성 공간과 제조 공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AI 예측 국소 정밀 모델과 폭넓은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단계적 모델링을 통해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특성의 동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여건이나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특정 고객의 요구는 납기 단축, 저원가, 저탄소 등으로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적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붉은색 타원 영역은 고객 F의 요구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성 공간상에 다양한 특성 목표점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점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 목표점과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AI 예측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모델은 제조 기업 내 도메인 전문가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 설계 AI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과 제조 설계 AI를 활용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AI 코딩 전문가는 제조 설계 AI라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도메인 전문가는 이 도구를 활용하여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AI 코딩 전문가는 드론 개발자이고 도메인 전문가는 그 드론을 활용하여 전과를 달성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고객 E의 제품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공간상의 목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객의 요구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제조 목표점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원재료가 변경되거나 금형이 교체되거나 설비가 개수되거나 교체되는 등 제조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 목표점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 E의 제품 특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 목표점을 조정해야 고객이 요구하는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요구에 따른 변화는 외재적 변동, 제조 기업 내부의 변화는 내재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동은 모두 제조 공간상의 목표점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외재적, 내재적 변동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AI 예측 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은 반드시 기업 내 도메인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메인 전문가만이 AI의 환강 여부를 인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바로 도메인 전문가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련 산출물을 생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코딩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 안에서 도메인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의 설계와 검증을 주도하고 AI 코딩 전문가는 그 설계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나 환경, 예를 들어 제조 설계 AI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업무는 역할 분담, 즉 업무 분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참모본부가 작전을 계획하고 그 작전은 야전군이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도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사가 그 도면에 따라 시공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캠지 AI 환경에서도 도메인 전문가가 산출물을 설계하고 캠지 AI 서버가 그 설계를 바탕으로 AI 예측 모델 등 산출물을 생성합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이렇게 생성된 산출물을 활용하여 제조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AI 예측 모델 설계와 구현이 분리됨에 의해 모델 개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캠지 AI 서버가 설계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데이터와 노후하우는 AI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안이 우수합니다. 지식 조립 AI인 캠지 AI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도메인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먼저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출물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 캠지 AI 서버는 제공된 분석 데이터와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자동 생성합니다. 생성된 산출물을 이용하여 통계적 평가와 함께 도메인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메인 평가도 함께 수행됩니다. 만약 이 평가 과정에서 AI 환각 현상이 발생된다면 도메인 전문가는 해당 예측 모델을 재설계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설계와 평가 과정을 통해 데이터 편향에 의한 AI 환각이 제거된 신뢰성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도메인 지식의 조립입니다. 도메인 지식 조립은 설계의 수식을 입력함으로써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 바로 지식 조립 AI 예측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면 이를 제조 공정에 최적화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됩니다. 단, 도메인 전문가가 지식 조립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캠지 AI 서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캠지 AI 서버는 AI 코딩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며 AI 코딩 지식이 부족한 도메인 전문가도 이 서버를 활용하면 자신의 도메인 지식을 조립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제조 성과 창출 전략을 이해하는 도메인 전문가가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제조 성과가 창출됩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도메인 지식을 조립함에 의해 AI 환각이 감소된 제조 설계 AI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I 코딩 지식이 부족한 도메인 전문가는 캠지 AI를 이용하여 AI 예측 모델을 설계, 개발, 평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AI 예측 모델은 AI 코딩 전문가가 개발한 캠지 AI 서버가 설계대로 자동 개발합니다. 그리고 제조 기업의 데이터와 제조 노후하우를 AI 코딩 전문가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